사진 한 장 보여주실랍니까? 이 조국 전 장관이 지난 토요일 날 경남 양산에 있는 평산 책방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건배를 하고 있다네요. 저게 매우 40도가 넘는 독주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진 잘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술병이 있잖아요. 가운데 회접시가 놓여져 있고 지금 두 사람이 잔을 맞붙이는 바로 이 사진 앞쪽으로 상아빛 술병, 거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청와대 대통령 마크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어떤 양식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기 대통령 마크 보이시죠? 청와대에서 나오면 저 마크 다시는 안 쓸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 시청자, 애청자분께서 만약 대통령직을 했거나 청와대 근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나오셨다면, 은퇴하신 다음에는 저런 술병에다가 봉황무늬 찍어서 술 마시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참 정말 특별한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문재인, 조국 저 사람들은 아직도 저기가 청와대 현직 장소인 줄 아는 건지 어쩐 건지 저 청와대 봉황 마크가 딱 찍혀져 있는 저 술병에다가 이제 따라가지고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걸 하고 나서 사진을 11장을 SNS에 조국이 올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제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길 없는 길? 참 이것도 구상 유치한 말장난인 겁니다. 길 없는 길을 가겠다. 멋있어 보이는 모양이죠. 조국 자기가 봤을 때는 멋있어 보였던 모양이에요. 요즘 라디오 방송에 진행자가 은은한 목소리로 길 위에서 길을 묻다 이러면 좀 이렇게 뭐가 울림이 있고 그랬던 기억은 있습니다만, 길 없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스키에서 이 슬로프가 없는 막 나무가 울거져 있는 숲속을 뚫고 내려오는 것, 그거 블랙 코스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블랙 코스가 없는데 저 유럽에서 스키장 가보니까 그런 블랙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 슬로프가 따로 없는데 그냥 타고 내려갈 수 있는 코스, 이게 블랙 코스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조국이 아무튼 길 없는 길을 가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 어떤 오만한 뜻이 있느냐? 지가 가는 길이 길이란 뜻입니다. 길 없는 길을 가겠다. 그러니 나 지지자들이시여 이제 봐달라. 내가 걸어가면 그게 곧 길이 될지니, 내가 출마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여론을 잘 살피고 있다가 적절한 시점에 뭔가 선언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곧 나의 길이다. 내가 정하겠다.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조국이 이런 레토릭을 썼는데요. 퇴행의 시간이 아니라 정상화의 시간이죠. 네. 윤석열 정부 퇴행의 시간은 문재인 정권 때가 퇴행의 시간이었고, 조국 민정수석, 조국 법무장관 때가 퇴행의 시간이었죠. 그거를 정권 바뀌고 국민들 염원에 따라서 지금 제자리로 옮겨놓고 있는 시간인 겁니다. 제자리를 찾는 시간. 근데 한마디로 저보고 저 두 사람이 가졌던 저 술자석을 뭐라고 하느냐? 책을 가장 많이 팔아준 책방 주인하고 그 책을 쓴 사람이 앉아가지고 술 먹는 겁니다. 다른 아름다운 말 다 쓸 필요 없습니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이라는 책이, 조국이 쓴 그 책이 저 양산에 있는 평산 책방에서 제일 많이 팔렸답니다. 책이 한 권 팔리면 15,000원짜리가 팔리든 20,000원짜리가 팔리든 책이 한 권 팔리면 거기서 제일 많이 돈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 책방 주인하고 저자입니다.
그 두 사람이 아이고 우리가 이번에 책 장사 잘했네 그려. 그리고 둘이 앉아 술 먹는 겁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그 아빠 찬스 고용 세습 뭐 11건 있었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국정조사 하기로 이제 여야가 합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저런 감사원 감사도 아마 이 고용 세습에 관해서는 이제 있게 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사무총장 곧 임명돼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끈기 있게 그 내부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정말 끈기 있게 의지를 가지고 계속 보도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언론사도 조선일보입니다. 이제 여기 아빠 찬스로 특혜 채용을 됐다는 그 아들 딸들 그 사람들 지금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선거관리위원회 신도 부러워한다는 그 직장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경력직 경쟁 채용을 했을 때 그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던 자기소개서 이걸 보니 이게 또 가관이더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런 자기소개서에는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해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짐작해 하는 말이 단 한 글자라도 들어가면 불합격 0점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제 아이들 자기소개서 여러 번 써줘 봐서 저도 잘합니다. 뭐 신문사에 있다는 게 무슨 뭐 영향을 일이라도 미치겠습니까마는 그것도 조심스러워서 진짜로. 그런데 그 자기소개서를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 심지어 아버지가 선거 관련 공직 계셔서 저는 선관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도대체 맨 위에 있는 거. 아버지가 선거 관련 공직에 있어서 선관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안답니다. 이런 빌어먹을 놈이 있습니까? 딸이네요. 아무튼 한 사람 부정부패로 국민 전체가 피해 무엇보다 선거 이 청렴이 중요하다는 것을 뭐 공직자의 청렴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뼈저리게 알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말은 좋은데 아무튼 우리 부모님도 공직자고 선관위에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지금 넌주시 면접관들에게 드러내는 문장들 아니겠습니까? 공직 종사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준법 정신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떳떳해야 남에게도 떳떳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김정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딸. 문재인 정권 때인 2021년 9월 자기소개서 저렇게 썼네요. 어쩌라는 얘기야? 아버지가 공직 총사 아버지. 준법 정신. 우리 아버지도 공무원이니까 좀들 알아보셔 면접관님들. 우리 아버지 전화 받았지? 그런 거 아닙니까 저게? 준법 정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선관위에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신주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아들. 이 아이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재난기본소득 공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 때가요. 이재명을 드러내는 것이 무슨 이득이 될까? 저 때는 이득 엄청나게 됐을 때입니다. 저 때는 문재인 정권 때고 이재명은 집권 여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저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면접관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던 겁니다. 저런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었을 당시에 우리 아빠 찬스 저런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었을 2021년 저 때가 어느 때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가짜 인턴 확인서, 가짜 총장 표창장,
기타 등등 품앗이 인턴 확인서 써주기 뭐 등등 그러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 자녀 입시 비리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 그 자식 딸들은 아들 딸들은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일가족들의 그런 비리로 대한민국 청년들이 분노와 좌절 절망 속에 그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었을 때 저자들은 버젓이 저런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격이 됐습니다.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정말 이게 나라냐 라는 탄식이 젊은이들 입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